자, 10분 잘 쉬었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 축하합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시간 필기 딱 마무리하고, 그리고 추가 참고자를 보고, 그리고 이번 시간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좀 빨리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4시간 동안 1시간 넘겼지 않나? 연속 4시간? 아, 연속 3개는 1시간 넘기고, 바로 저번 시간께 한 58분쯤 찍혔으려나?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빨리 끝내줄게요. 양이 좀 많았어. 자, 4번 갑니다. 아까 필기 이어서 여러분들 아래 4번 유형부터 같이 필기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노란색으로 1번, 빨간색으로 1번 1당제. 자, 정당의 유형입니다. 1당제라. 자, 1당제는 뭐예요? 당 한 개란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딱 당이 하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게 극소수, 진짜 소수 한 4명 정도 모인 그런 당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보통 1당제의 경우에는 여러분 추가 참고자료랑 좀 같이 보면은 9번 봐봐. 각국의 정당제도. 거기 보면 인민행동당이라는 당만 쭉 있고 기타 정당 몇 석 안 되죠.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1당제의 경우에는 첫 번째 민주적 정권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민주적 정권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독재 정치 할 수 있겠죠. 독재 정치. 네, 당이 하나밖에 없잖아. 사실상 맞지? 그렇기 때문에 독재 정치가 가능하다. 요게 1당제입니다. 근데 시험에 1당제 낼까요? 1당제만 되면 시험 메리트가 없지. 맞지? 자, 동그라미 2번 복수정당제.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자, 너네 나랑 헌법의 기원 원리 할 때 배웠는데 기억나니? 나랑 헌법의 기원 원리 할 때 복수정당제 가지고 복수정당제 헌법제 몇 조에 있었어? 제 8조에 있었다 얘들아. 8조 2항과 4항을 두고 국민주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나눴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나면 정말 잘하는 거야. 나야 돼. 복습 열심히 했으면 나야 됩니다. 알겠지? 어쨌든. 그래서 이 복수정당제는 2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쟁한 거야. 2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형태를 복수정당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수정당제가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8조 2항, 4항을 봤죠. 실제로 3항도 복수정당제에 관한 헌법 조항입니다. A의 국민이 이렇게 적을까? 국민의 다양한 의사. 자, 국민의 의사를 2글자로 뭐라 줄일 수 있어? 민의라고 줄일 수 있지. 다양한 민의가 정책에 반영되는 거예요. 즉,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책에 잘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복수정당제는 이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랑 2가지 정당제도를 좀 더 깊게 볼 거야. 복수정당제 중에서도 노란색으로 첫 번째 양당제. 자, 양당제는 딱 뭐예요? 딱 2개의 정당만이 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적어볼까? 2개의 정당. 그럼 양당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 자, 기억, 장점. 선생님, 양당제 하면 뭐가 좋습니까? 첫 번째, 막 당끼리 안 싸워. 즉, 당쟁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안정이 기여할 수 있겠죠. 막 둘이 싸워내면은, 정당들 싸워내면요, 곤란해요, 정부는.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지. 나는 너네 당 믿고 내가 너 뽑았는데, 너네가 이러네? 당이 많을 경우는 어때? 내가 너네 당을 믿고 뽑았는데 너네 당이 이렇게 된 게 너네 당 때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쟤네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즉,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쉬워요. 당이 두 개다 보니까 이 당 아니면 이 당. 대표적으로 미국에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 이렇게 떠올리잖아. 그런 것처럼 유권자들의 선택이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번 4.19 총선 때 정당만 50개 정도까지 됐죠. 그거 다 어떻게 외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거 3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는 그 투게더 민주당, 국민의 파워, 그리고 저스티스당. 이 정도 딱 알지 않니, 3개? 그 이상을 다 안 치워도 거의 없을걸요. 안 그래요? 맞지? 그래서 정국 안정의 기여,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유권자 선택이 쉬워. 그럼 단점은 양당제를 할 경우에는 다당제에 비해서 어떤 걸 가지게 되냐면은 아까 복수정당제의 의의가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는 거라고. 근데 다당제랑 비교했을 때는 국민의 의사가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기가 곤란해져. 그리고 또 하나 더. 다수당 횡포가 심해지겠죠. 저번 정권에서 공화당의 횡포가 매우 심했지? 얘도 갑자기 불빛에 반응하기 시작하네요. 스파를 다수당의 횡포. 그리고 콤마 뭐도 적어야 돼? 그렇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가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곤란해요. 이 양당제의 단점입니다. 자, 그럼 노란색으로 C. 다당제는 어떨까요? 다당제. 자, 다당제는 당이 3개 이상의 정당입니다. 3개 이상의 정당.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게 돼요? 기억, 장점. 기억, 장점.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겠지. 다양한 민의를 반영.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 범위가 넓어져요. 유권자 선택 범위가 브로드하게 넓어져요. 범위 넓은. 그에 비해 다당제가 갖는 단점도 있겠죠. 니은 단점. 우선 얘네요. 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시끄럽게 싸워야 돼요. 이거를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소정당의 난리.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것들이 왜 그렇게 되냐? 왜 당들이 그렇게 많이 당쟁이 심해진다? 작은 여러 정당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 그걸 우리가 군소정당의 난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은 수의 무리를 지은 정당들이 마구잡이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요. 이 당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 당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치적인 책임 소재를 딱 물으려고 해도 그게 힘들죠. 정치적 책임 소재 불분명. 자, 요게 정당의 유형이야. 1당제랑 복수정당제 나누고 복수정당제에서 양당제와 다당제 나누고 그러면 됩니다. 그럼 5번 큰 5번 현대 정당 정치의 문제점. 오늘날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의 정당 정치의 문제점. 정당 조직의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과도제화, 콤마, 관료제화. 점점 관료제 형식이 띄게 되죠.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 당 지도부, 당대표 아래에 부대표, 뭐 원내대표, 뭐 최고위원들, 당에 뭐 이런 위원회가 당 안에도 위원회 같은 거 뭐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이 너무 체계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과도제야. 너무 당 지도부 중심으로 쏠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문제점 6번.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문제는 뭐지? 쌤이 저번 시간에 내 누구를 얘기했어? 자,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문제점은요. 노란색, 빨간색.
잦은 이합 집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주. 그러니까 쉽게 모였다가 쉽게 흩어지는 거예요. 이합 집산. 특히 이걸 알 수 있는 게 노란, 흰색 당면 계정이 잦아요. 당면 계정이 잦다. 그리고 하나 더 적을게요. 바로 닫고 콤마.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경우에는 지역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대표적으로 TK, PK 쪽, 그러니까 영남 쪽, 호남 쪽 가르는 게 이제 심하죠. 심해요. 진짜 심해요. 영남 쪽, 호남 쪽 가르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영남 쪽의 국민의 파워, 호남 쪽의 그 투게더 민주당. 그리고 최근에는 PK라고 부르죠. 부산 경남 지역에서 네, 투게더 민주당 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DK 대구랑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와요. 보수의 풋밤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서 반대로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진보의 텃밭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 정치 이런 문제점이 있다더라. 여기서 내가 갖고 가야 될 거 일당제, 복수전당제, 양당제, 다당제 이 정도만 갖고 가시면은 충분합니다. 추가 참고 자료를 먼저 볼까? 다 필기하고 보는 게 낫겠죠. 그래도 추가 참고서를 먼저 보는 것보다는 다 필기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필기를 나랑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 마지막 필기입니다. 자, 정치 참여 방법 2라고 표현할게요. 왜냐면 아까 우리 정당을 정했기 때문에 그게 정치 참여 방법 1이에요. 그럼 내가 쓰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여기는 정치 참여 방법 2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참여 방법 2에 빨간색, 내가 파란색 주고 있었구나. 자, 빨간색으로 1번, 이익 집단. 이거 여기서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이익 집단, 시민단체, 뭔지 배웠잖아. 자, 이익 집단의 의미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이해관계. 뭔가 동일한 목적이 있어야 동일한 이해관계나 그리고 특수한 이익, 특수한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 해야 돼. 특수한 공동의 이익. 특수한 공동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이익집단이라고 하고 이거를 그래서 바로 압력단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압력단체다. 이거 내신에서 좀 많이 쓰는 표현이죠. 배경 두 줄 나눠 적을게요. 이익집단의 배경. 첫 번째 우선 이해관계의 다양함. 네가 손해를 얻고, 그러니까 네가 실리를 얻을지 손해를 얻을지, 내가 실리를 얻을지 손해를 얻을지에 대한 관계들이 다양해졌어요. 이해관계의 다양화. 그 다음에 계속 적을게요. 지역대표제의 한계. 지역대표제의 한계. 그 다음에 아래줄에 정당의 과도화, 콤마, 행정 국가화 현상. 행정 국가 현상까지. 이런 네 가지 배경을 가지고 이익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동아에서 한번 해결 방안. 특히 이 지역대표제라는 거에 한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게 등장한 게 노란색 기능대표제. 노란색인데 빨간색 들었지? 노란색
기능들. 지금 막 용어들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내가 막 깊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어. 내가 지금 얘기한 이 파트 정치 참여 방법은 너네가 키워드만 잡고 가면 돼. 그냥 단순히 이 파트는 키워드 싸움이야, 사실은. 요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선거 같은 경우는 너네가 진짜 빠삭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 빠삭하게 이해를 해야 문제 풀기가 쉬워지는데 이 파트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 국민의 의사를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라는 것 정도만 생각해 주면 돼. 그리고 요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이익 집단이 등장한 거죠. 특징 가볼까요? 4번, 동그라미 4번, 특징.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죠. 대부분 사실 이때 정치 과정이라면은 너네가 다 알듯이 산출을 제외하고 투입이나 환류가 되겠어. 맞죠? 빨간색으로 투입, 환류. 특히 이 두 과정에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겠지. 자, 동그라미 5번 기능 A 순기능 B 역기능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집단의 순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민의를 표출 그리고요. 쉽게 말하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정부가 이 일에 대해서 잘하고 있나 못하나 그걸 파악하는 거죠. 정부 감시, 주관점, 비판 그리고 정치사회와 정치교육을 담당한다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왜 학교에 보면 이런 거 하잖아. 뭐 민주 시민교육 해가지고 막 강사부 초청돼서 뭐 오시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 이런 것도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보편적이게 충돌.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보편적이게 충돌은 이 이익 집단은 특수한 공동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했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이익과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이 충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쟁적인 압력을 행사해요. 경쟁적으로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익 집단이 한계겠니? 그건 아니잖아. 여러 집단도 있을 거 아니야.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이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 부정부패가 심하죠. 이런 이익 집단은. 네. 정치라는 사람들 예를 들어 얘네가 원하고자 하는 것만 딱 얘네 니즈만 충족을 시켜주면은 얘네 조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시민단체 가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2번. 시민단체. 자, 동그라미 1번 의미. 자,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얘네는 아까 이익 집단은 특수한 자신들의 이 동일한 이익이죠. 특수한 자신들의 특수한 그들만 이익이야. 얘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얘네 착합니다. 자발적으로 결성한 얘네는 영리를 추가되지 않습니다. 비영리 집단입니다. 비영리 집단. 이를 우리는 시민단체라고 불러. 시민단체. 배경, 동그라미 2번 배경. 다양한 의사 표출과 지방자치제 실시. 쌤이 지난 시간이었나요? 지난 시간. 지방자치제 언제 도입됐다 했지? 김영삼 정부 때. 이런 거라든지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강화되면서 시민단체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3번 해결 방안 흔히 이런 표현 써요. 이런 표현 여러분들 처음 들었을 것 같긴 한데 생활정치의 실현. 생활정치의 실현. 식이생관 이런 거예요. 적어서 해볼게. 정치라고 했을 때 무작정 우리가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막 우르르 가가지고 막 그런 정치 말고 진짜 생활 속에서 요런 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집안의 대소사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를 딱 두고 정치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처럼 이런 거 생활 정치. 우리 그 정치의 넓은 오늘따라 의미도 꼬이네 갑자기 또 정치의 의미별도 기억나니? 좁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 그렇지. 요거는 집단 현상론,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NGO 간의 교류와 협력. 여기서 NGO라고 하면은 비정부 기구 얘기합니다. 알겠죠? 4번 특징. 자, 이 시민단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바꿔서 성질들 4가지 적어볼게요. 첫 번째, 비강제성. 강제적으로 강요하지 않아요. 비강제성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실속을 추구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돈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이들은 아닙니다. 세 번째, 비권력성. 이들은 권력을 띠지 않아요. 비권력성. 마지막, 비정부성. 그래서 NGO 이런 비정부 기구 간의 협력을 막 얘기하죠. 시민단체. 동그라미 5번 기능. 마찬가지로 얘네도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도 하고요. 또 여론도 형성하고요. 또 정치적 사회화, 정치 사회화의 기능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시민단체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시민단체 문제점. 첫 번째, 소수활동과 중심활동이라는 거죠. 소수활동과 중심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요. 이게 지금 뭐야?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뜻이지. 이런 비영리이고 비강제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향식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B, 재정이 좀 열악합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비영리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 이상 시민단체가 오래 남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들 안에 뭔가 자금이 융통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외부 의존도가 높아요. 재정의 외부 의존도가 높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잠시만. 마지막 3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3번. 마지막 빨간색으로 3번 언론입니다. 빨간색으로 3번 언론. 언론 동그라미 1번 정치적 역할. 언론의 정치적 역할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거를 더 많은 국민들에게 표출하고요.
그거를 정당이라든지 정보라든지 표출하는 거죠. 즉 정보를 제공받아서 뭘 합니까? 뉴스라든지 기사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요. 이거를 가지고 어디에 정책 결정 기구에 영향을 주죠. 자, 또 얘네 또 다른 기능, 노란색으로 의제 설정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의제 설정 기능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렇게 여론 형성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경우긴 한데, 이 의제 설정 기능은, 자, 시민들이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특정 사안을 중점적으로 보다는 특정 사안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거. 이거를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언론에도 유형이 있겠지. 언론의 유형. 동그라미 3번 언론의 유형. 유형이 다시 A랑 B로 나눠서 언론의 적극적 유형과 소극적 유형이 있어요. 적극적 유형 또는 적극적 방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예를 들어 적극적인 유형의 경우에서는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거야. 예를 한번 적어줄까요? 예를 한번 적어보면은 독자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언론사에 제보하는 방법도 있겠지. 언론사에 제보하고 이런 식으로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의 정치적인 의사를 언론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거고요. 소극적인 유형으로는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온 정보를 갖다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방법도 존재는 합니다. 그럼 이 언론의 바람직한 자세 4번 바람직한 자세 아니가 돼요. 정보를 갖다가 너무 수용적인 태도만 지니면 안 돼요. 비판적인 태도도 지녀야 돼요. 그래서 정보의 비판적 수용, 정보의 비판적 수용, 공정 보도를 공정 보도 촉구 여기까지 언론 끝. 아래 4줄 남죠 여러분. 4줄 남으면 딱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됐고, 오늘 배운 거, 아직 안 맞춰, 얘들아. 아직 안 맞춰. 오늘 배운 거, 중요한 거는 지방자치에서, 굳이 지방자치에서 뽑자면 주민참여제도라든지 지자체 구성, 정치 과정에서는 투입 산출 완료 요구, 그리고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했죠. 얘도 반응할 정도면은 그거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여러분? 정당 있죠. 정당의 유형 꼭 중요하다 해서 정당의 불유형 나는 거. 그리고 또 뭐 중요해요? 오늘 한 거.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을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필기를 안 해줬잖아. 그걸 갖다 좀 이따가 우리 추가 자료에서 필기를 할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우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자료 9번입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9번. 각국의 정당제도 나와 있어. 싱가포르 정당별 의석수 나와 있어. 봐봐. 아까 얘기했듯이 인민행동당 엄청 많아. 전체 의석수에서 거의 한 8%, 7% 차지하는 것 같아. 그리고 기타 정당 얼마 없죠. 자, 그래서 9번의 가에는 뭐라 적을래? 일당제. 다시 한번 뭐라고? 일당제. 나 한번 보자.
미국의 집권당 보니까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이거밖에 없어. 즉 이제는 양당제. 그걸 다 봐봐. 다. 자, 다를 보니까 기민당, 기사당, 3인당, 3인당, 민사당, 녹색당, 독일 연방의 정당별 의석수 쫙 있죠. 여러 당들이 있지. 이거 뭐예요? 다당제요. 그럼 너네는 자 나랑 말고 sorry 나랑 나를 묶어서 뭐라고도 적을 수 있어? 그렇지. 복수 정당제라고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오케이. 자, 다음 10번 정당제도의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두 정당이 존재하는 거. 이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뭐예요? 양당제요. 그렇지. 첫 번째 게 양당제고 또 오른쪽 게 다당제입니다. 두 개 비교할 수 있겠죠. 비교 정도만 해줘도 됩니다. 뒤로 넘겨 4페이지로 가죠. 자, 우리나라 헌법과 복수정당제 거기 정달이 있죠. 정당입니다. 자, 제8조 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제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 제8조 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은 정당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주고 감사하고 관리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있게 됩니다. 알겠지? 정의하면 이제 선거 자금을 관리하는 거죠. 자, 12번 정당가입. 정당법 제22조 1항.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즉 우리나라 이제 만 18세 이상 이제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의 이유로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정당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 정당의 당원으로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13번 국민참여 경선제도 A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당규 알죠? 당의 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당나라 법 미안해요. sorry. 자, 제99조 1항 대통령 후보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선거인단, 대회, 선거인단은 대의원, 당원,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국민, 가로 닫고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선출한다. 2항 대통령 후보자 당선자는 국민참여 선거인단 유효 투표 결과 80%, 여론조사 결과 20%를 반영하여 선정한 최종 집계 결과 최다 득표자로 한다. 아까 봤던 국민참여 경선제, 국민경선제 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정당의 다양한 공천 방식 나오죠. 첫 번째 간단하 총 5가지 한번 적어볼게요. 알겠지? 자, 1번 보자. 당원과 일반 국민이 후보 선출에 참여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개방형 예비선거. 아까 봤던 미국의 제도죠. 개방형 예비선거죠. 미국의 대표적인 거예요. 개방형 예비선거. 그다음 두 번째 폐쇄형 예비선거. 이게 우리나라 전당대회 같은 거죠. 폐쇄형 예비선거. 세 번째, 지역당의 당원 대표나 대의원들이 후보를 선출한다. 지역당 중심공천. 사실 아까 말했던 전당대회는 공천하고는 약간 관련은 없긴 한데요. 그냥 그렇게 예시를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시를 들어준 거고, 사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직에 나아가는 경우, 특히 당대표의 경우에는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나갈 가능성도 높긴 합니다. 그냥 정치적인 데이터일 뿐이에요. 정치 통계 데이터. 4번. 자, 중앙당의 공천기구가 후보를 결정한다. 중앙당 중심공천 이렇게 합니다. 중앙당 중심 공천. 마지막 정당 지도자가 단독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거 이거를 정당 지도자 1인 공천. 정당 지도자 1인의 공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15번 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정당과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정당의 목적은 뭐야? 정권 획득. 획득이 목적이고
이익 집단의 목적은요, 특수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죠. 특수이익 실현. 자, 언론은 어디서 시민단체는 공공선과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맞지? 이게 목적이야. 자, 그럼 추구하는 이익. 정당은 공익을 추구하고요. 얘네는 사익을 추구합니다. 맞지? 다른 말로 특수이익. 언론이 아니라 시민단체. 여기서 언론이 나오지? 시민단체 역시 공익을 강조하죠. 공익.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치적 책임. 정당은 있고요. 당연하지. 이익 집단은 없어. 얘는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거니까. 근데 시민단체는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얘네 공통점. 뭘까요? 적어볼까?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당과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공통점은 다시 한번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다. 여기까지 해서 5주차 끝입니다. 몇 분 됐니? 36분. 36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교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해주세요. 알겠지? 앞에 내가 제대로 안 봐줬던 그 지방자치 파트, 거기 지방자치의 중요성, 브라이스하고 밀이 나와있지. 밀이 누구냐면 질적공리주의라고 해서 너는 이런 말 들어봤니?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파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들어본 적 있죠? 요거의 풀 센텐스를 얘기했던 분이 밀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거든요. 벤담은 알아? 최대 다수의 최대 영목. 총학사 할 때 배운 친구 잘 알죠? 그 벤담의 친구의 아들이에요. 벤담 친구의 아들이었나?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밀은 벤담이 진짜 싫었어. 아래 지방자치법. 요거도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 내용 다 자세히 받았으니까 된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들 복태 치시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죠? 이번 주도 복태 안 치고 들어온 건 아니죠, 혹시 설마? 내가 안 물어보긴 했는데. 복태 치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지? 복태 치고 그 다음에 딱 수업 듣고 복습하고 그런 루틴을 반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